혹시 여성분들 중에 머리가 쭉쭉 빠지시는 분들 계실까요?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자녀분들 창간 수업 가기가 두렵다고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 오늘 여성 탈모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탈모는 예방과 관리가 정말 생명인 거 아시죠? 혹시 탈모로 고민하시는 여성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연세의원 대표원장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여성 탈모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하는데요. 탈모? 그거 남성분들만 걸리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피부 진료를 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혹시 원장님도 탈모도 하시나요? 였는데요. 출산 후 앞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쭉 다 빠지신 분들,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이 있어서 빠지신 분들, 외상이나 스트레스로 정수리 비신 분들, 생리불순이나 폐경기 등 호르몬 변화로 머리가 빠지신 분들, 원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 어때요? 여성형 탈모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주변에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도 남성 못지않게 아주 다양하고요. 실제로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 탈모 환자는 최근 5년간 약 3~4%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체 탈모 환자 중 무려 30%가 여성 환자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에 비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조금 더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탈모약은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약이어서 여성은 복용하면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탈모 치료를 위한 올바른 치료법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은 미녹시딜입니다. 탈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던 혈관 확장제인데 우연히 두피 혈관이 확장되어 머리카락이 두껍게 자라나는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지금은 탈모 치료의 대표주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어요. 여성분들은 바르는 미녹시딜 2% 또는 5% 제품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약국에서도 구입 가능하고 처방도 가능하고 가장 쉬운 접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녹시딜은 빠진 머리를 다시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은 모발을 오래 붙잡아주는 약이라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사용을 중단하면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르는 미녹시딜이 아닌 경구용 미녹시딜의 경우 여성 환자분의 경우 복용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외 몇몇 환자분들은 끈적이지 않는 로게인 폼이라는 제품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발 이식과 두피 문신입니다. 먼저 모발 이식은 뒷머리나 옆머리 등 탈모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부위에서 모낭을 채취해서 옮길 수 있는 시술이에요. 예전엔 남성분들만 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요즘엔 여성분들도 이식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두피 문신은 머리를 심거나 자라게 하는 시술은 아니고요. 비어 보이는 부위에 색소를 입혀서 머리숱이 있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정수리 탈모로 두피가 비쳐 보이는 분들은 문신 시술을 통해 두피에 머리가 있는 듯한 밀도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모발 이식, 두피 문신 둘 다 두피나 모발에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주지는 못합니다. 미용적 목적이 크죠. 그렇기에 모발이나 두피 문신을 하더라도 탈모 진행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더 티가 많이 나고 더 이상한 머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역시 둘 다 탈모 치료에 있어 아주 비싼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모발 이식의 경우 생착률, 감염 위험, 수술 이후에도 유지를 위한 꾸준한 주사 시술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주사 치료 방법, 흔히 메조세라피라고 불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메조세라피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두피에 필요한 약물을 직접 주입해서 모낭 주변 환경을 개선해주고 모낭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미세 바늘을 사용한 MTS로 모공을 열거나 얇은 주사를 이용해서 약제를 투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쓰이는 대표적인 성분이 엑소존과 줄기세포 유래 물질입니다. 엑소존은 세포간 신호를 전달하는 아주 미세한 입자인데요. 그 안에 성장인자, 항형성분, 재생유도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두피에 주입하면 모낭을 둘러싼 미세환경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는 내 몸에서 혈액을 뽑아 원심 분리기를 통해 성장인자만 추출해서 두피에 다시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흔히 알고 있는 PRP, 자가열 혈소판 풍부 혈장도 여기에 속하죠. 다만 부작용 걱정은 적지만 효과는 개인차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배양이 불법이기 때문에 두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성분만 추출해서 주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요즘은 환자의 니즈 맞춤 메조세라피를 하는 게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탈모의 종류와 환자분의 약물 선호도도 다양하고 메조세라피를 받고 싶지만 바늘을 찌르는 방식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무바늘 방식의 메조세라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장비가 바로 셀피어스 X입니다. 이 장비는 고주파 등 전기 방식을 통해 두피의 모공을 잠시 열어주는 방식인데요. 바늘 없이도 앰플 성분을 피부 깊숙이 침출시킬 수 있습니다. 앰플도 7가지 종류 중 3가지 종류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루성 두피염이 있거나 피지가 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M자 탈모, 원형 탈모, 정수리 탈모 등 환자 탈모와 단계에 맞춰 시술이 가능합니다. 시술 중 통증도 거의 없고 항염 및 재생 효과가 있어 부담 없이 탈모 치료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시술 후 즉시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임신 중이거나 약물 복용이 어려운 분들, 시술에 예민한 여성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 남성분들도 점점 메조세라피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남성 탈모약의 부작용 때문인데요.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5알파 리덕테이즈 효소를 억제해서 남성 호르몬의 탈모 유발을 막는 원리인데요. 복용 중 기력 및 성기능 저하, 우울감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환자분들이 이 부작용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그래서 약은 꺼려지시지만 탈모는 막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조세라피로 점차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바늘 환자 맞춤 메조세라피 셀피우스 X 시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술은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는 핸드피스에 총 3개의 약물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자분 두피 및 탈모 상태에 따라 7가지 약물 중 3가지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약물을 지금 채워보겠습니다. 마지막 약물을 하나 채우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 약물을 채운 다음에 여기다 끼워 넣고 천천히 두피 라인을 따라서 콕콕콕 시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환자분 먼저 두피 상태를 보시면요. 앞머리 헤어라인이 많이 뒤쪽으로 밀려나서 없으신 상태세요. 그리고 정수리 쪽에 모발량이 많이 감소된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정수리 쪽에도 탈모가 진행된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3가지 종류의 제제로 시작을 할 거고요. 여성용 탈모 제제, 그리고 지루성 두피 제제, 그리고 하나는 성장인자 제제 3개를 여기에다 배합을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셀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일렉트로포레이션, 이온토 3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3가지의 약품을 더 잘 흡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쪽에도 없기 때문에 없는 부분에도 좀 같이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초음파, 고주파, 이온파 이렇게 3가지 레이저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안면 레이저 받을 때는 한 종류 정도만 쓰니까 두피에 3종류를 써도 괜찮을까요? 네,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오히려 두피에 모발이 자라나는 데는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보통 시술 시간은 몇 분 정도 될까요? 시술 시간은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서 오늘은 이걸 받았는데 다음에는 7종류 중에 다른 걸 받고 싶다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두피의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7가지 앰플 중에서 골라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기호나 선호도 반영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치료 방향이 좀 많이 나아지면 다른 치료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환자분은 지금 앞머리도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쪽에도 좀 발모가 되도록 많이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셀피우스 X 같은 경우에는 탈모 환자에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탈모 환자뿐만이 아니라 지루성 두피 환자나 원형 탈모 환자, 여성, 남성, 민감성 피부인 환자도 다 쓸 수 있으십니다. 셀피우스 X 같은 경우에는 받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셀피우스 S는 보통 1, 2주 간격이 좀 적당하십니다. 그럼 1회만 받더라도 개선 효과가 좀 체감이 될까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좀 솜털이 나고 가시적으로 체감을 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되시니까요. 그렇게 체감을 하시려면 3개월 정도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자분들 중에 탈모 이제 단계가 높으셔서 머리가 많이 비어 있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좀 더 많이 써야 될까요? 약물의 양은 제한이 돼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메조세라피랑 셀피우스 S랑 다른 치료를 병행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끝났는데 어떠셨어요? 탈모 치료인데도 아프거나 통증이 없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셀피우스 X를 도입하면서 점차 탈모 시장의 성장 방향도 조사해 봤는데요. 예상대로 남성과 여성 둘 다 경구용 약에서 시술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무바늘 메조 같은 프리미엄 탈모 케어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가 외래 진료를 볼 때도 이런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 상당수가 모발 이식은 싫고 미녹시딜보다 더 나은 치료를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두피 메조세라피 치료는 더 수요가 늘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여성 탈모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국내 환자 중 30%나 속하며 환자 수는 더 늘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 생리불순 등의 호르몬 문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다이어트, 식습관 등 탈모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은 너무나 많고 고민하는 여성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탈모는 경구용 약물 사용은 제한적이고 모발 이식, 두피 문신은 부담도 크고 미용적 시술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메조세라피는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 여성 탈모 치료에서 접근하기 쉽고 부담이 적은 치료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탈모 치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